네, 계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혜성 교수님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정기교육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셨고, 저희가 이 어, 강의를 듣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그 화면을 켜주시고, 네네. 지금 화면을 못 켜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허용해 드리고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쓰실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봐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한 가지 광고 사항을 전해드리면 다시 한번 그 카톡방에 그 익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강요는 아닙니다만 괜찮으시면 요거를 다 그 여러분 본명으로 이름만 쓰셔도 괜찮으니까요. 영어로 쓰셔도 좋고요. 이 본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PPL이 들어왔습니다. 이따가 PPL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 주셔야지 저희가 수입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대해 주시고 이따 PPL 무려 8군데나 들어왔는데 그 PPL들을 좀 잘 소화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사실 PPL은 다음 주에 좀 사용하실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트 시그널 두 번째 만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집사 정혜상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대화의 기술들을 좀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만남에서 여러분이 하실 것들은 대화를 하는 이성 간의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이성들 간에 대화하시는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먼저 좀 그래도 뭘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It's just, there's all this pressure, you know? And sometimes it feels like it's right up on me. And I can just feel it, like literally feel it in my head. And it's relentless. And I don't know if it's going to stop. I mean, that's the thing that scares me the most is that I don't know if it's ever going to stop. Yeah. Well, you do have a nail in your head. It is not about the nail. Are you sure? Because, I mean, I'll bet if we got that out of there. Stop trying to fix it. No, I'm not trying to fix it. I'm just pointing out that maybe the nail is causing.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try to fix things when what I really need is for you to just listen. See, I don't think that is what you need. I think what you need is to get the nail See, you're out. not even listening now. Okay, fine. I will listen. Fine. It's just sometimes it's like there's this achy, I don't know what it is. And I'm not sleeping very well at all. And all my sweaters are snagged. I mean, all of them. That sounds really hard. It is. Thank you. Ow! Come on. If you would just. Don't. Try to see things my way. Do I have to keep on talking till I can't go on? We can work it out. We can work it out.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거 소리 잘 들렸나요? 영상 괜찮았어요, 소리? 괜찮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이러한 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이성 간의 대화를 할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면 좋을지라고 생각하시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이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원리들을 좀 나눠드리고요. 저는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면서 좀 배우신 것들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전공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집사이기 때문에 그 박사님께 여쭈어봐서 도대체 남자와 여성 간의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 간의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못 보셨지만 여성은 나를 좀 이해해줘라, 내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남성은 야, 너 못 박혔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를 잘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에 초대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뭔가를 좀 추천해 보거나 공통된 부분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거나 혹은 뭐 저것 좀 그 앞에 있는 것 좀 건네 주시겠어요? 라든지 또 뭐 혹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되게 사소한 거라도 혹시 거기 있는 뭐 냅킨이라 좀 건네 주시겠어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아끼는 와 진짜 예쁜 손을 가지셨네요 라든지 혹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같은 어떤 사소한 칭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성 간에 처음 만나서 대화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되게 뻘쭘한 순간 중에 하나가 그거죠. 파스타 좋아하세요? 네. 그러고 서 이제 대화가 끝나버리는 경험들이 있죠. 뭐 만화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런 질문들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피해야 된다.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웃고 계시는데 경험자죠? 그런 경험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 주도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경험들이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장점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본인이 열정을 가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열정을 가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제가요 게임을 하는데 어제 밤을 새면서요 보스를 잡았는데요 이게 원래 안 잡히는 보스인데 아이템을 입고 이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슬퍼지고 재미없고 지루해지고 집에 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공백이 대화 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백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좀 기다리는 것도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여유 있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끊임없이 말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화 중에 공백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로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부담 없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유머 감각을 발휘한다, 대중문화를 알아둔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어,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형제가 이성에게 좀 너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도 좀 이제 선교사업도 갔다 왔고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좀 이제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자꾸 왜 컴퓨터만 잡고 있고 무슨 프로그래밍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무슨 전공책 공부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좀 옆에 있는 여자 친구들에게 좀 호의도 표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누군가가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옆에 친구가 이제 여성인 친구가 앉았길래 그 여성 친구한테 너 이거 프로그램 할 줄 알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좋은 대화인가요? 조금 뻘쭘한 순간이 올 수 있겠죠. 네, 서진 형제님 막 이렇게 손을 막 들고 계신데, 좋은 대화일 수도 있고 좋은 대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좋은 대화로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것, 대중문화를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라이즈라는
SM 새로운 보이밴드 알고 계십니까? 안 들어보셨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Get a Guitar입니다. Get a Guitar입니다. 그 SM답지 않게 굉장히 재밌고 좋은 음악을 가져왔고 또 거기 가수 윤상의 아들이 그 멤버로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최근에 로켓펀치가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앨범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 지나갈게요. 상대방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실제로 아는 경우 중에 서울에 있는 한 형제님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자녀가 둘인 결혼한 아버지인데 그 형제님이 자매님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자매님을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거의 첫 만남이었나? 두 번째 몇 번 만나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매님이 그 데이트를 하는 중간에는 휴대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다 조용히 매너 모드로 바꿔놓고 그 형제님과의 대화에만 집중했대요. 그걸 보자마자 형제님이 이 사람이랑은 내가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다라고 이 실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휴대전화에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뭐 꼭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매너에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막 친구들 있으면 또 들떠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뭐 이러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팁들이 있고요. 저는 친절하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 박사님이 얘기한 거고 교회 안에서 선지자는 또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좀 더 가져왔습니다. 마빈 제이 애시튼 장로님께서 어, 말씀하신 7가지의 대화의 비결인데요. 이것은 꼭 연인 간의 사이가 아니거나 이성 간의 사이가 아니거나 그 다른 모든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그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기꺼이 자신의 시간 내는 거. 이제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말 걸면 말 걸지 마, 나 힘들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어, 이해하고 들어주고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 두 번째는 대화는 단순히 말 이상이다. 그것은 감정과 느낌, 걱정거리를 현명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대화 장소도 잘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뭔가 대화의 수준에 맞는 혹은 상황에 맞는 장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환경들도 신중히 선택해야 되고 무엇보다 귀를 기울이는 열의가 필요하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서 이렇게 귀로 소리가 흘러가서 이쪽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어, 그 부단히 주의를 집중하는 거. 아까 핸드폰 얘기도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에는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공감을 표현한다. 자, 형제님들 외우십시오. 자매님들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그래. 아, 맞아. 이것만 외우셔도 한 3분의 2는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또 그 자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다시 되물어주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그래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나 오늘 지금 상사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 그게 듣기 싫었구나. 이렇게만 해주셔도 절반은 간다고 말하는데 자매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까? 맞습니까? 네. 그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 감사하고요. 음, 그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형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나 힘들었어. 그러면, 그래.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진짜 짜증이 났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표현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 생각으로 하고 다 알잖아. 이렇게 제가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친구가 그랬더니 목사 아들인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 뭐 할 때도 기도, 아무 때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 했더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표현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잘못된 추측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태도를 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못 얘기 보셨죠? 야, 너 못 박혔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지금 못이 중요하지. 지금 너 아픈 거는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할 때에도 그런 날카로운 말보다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에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들은 얘기 발설하지 않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인내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우리가 인내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훌륭하시니까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준비되셨죠? 어, 잠깐 실습을 할 건데요. 제가 그 지금 방금 나눈 내용들을 그 카톡방에 드렸어요. 지금 방금 드렸거든요. 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보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방을 만드는 동안 잠깐 이제 여러분들 그 이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하실 준비를 하시는데요. 어떤 연습을 하느냐?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시간을 연습을 하실 건데 어떤 연습을 하느냐면 여러분은 방금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모르는 단계이고, 지난번 청년대회에서 달달을 통해 서로 하트를 뿅뿅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표시했고,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거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되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장소도 카페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씩만 들어가지 않고요. 세 분에서 네 분씩 들어갈 거예요. 성비가 지금 잘 안 맞기 때문에 세 분이나 네 분씩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당 그 안에서 여러분끼리 누구랑 누구랑 하겠다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5분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셔야 됩니다. 5분간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처음 만나는 거고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 호감을 표현한 상태에서 만난 거니까 그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먹을래?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해요? 뭐 시켜드릴까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다 대화에. 여러분 몰입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좀 능청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의 날씨 오는데 뭐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 비 오는데 괜찮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아우 예뻐요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형제는 가족에 동생이 세 명이나 있구나. 이 자매는 평소에 취미가 뭐 이렇게 십자수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넷플릭스에서 있는 영화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취미라든지 혹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뭔가 여러분이 몰랐던 한 가지를 적어도 알아내셔야 됩니다. 요거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취미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스스로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그룹의 연습이 끝나면 지켜보는 인원들하고 같이 이제 피드백을 한 3분 정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다시 다른 이제 연습을 안 한 분들이 다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또 마지막에 나누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괜찮으시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심영보 자매님하고 김남희 자매님은 그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김성수 형제님, 박범지 형제님 화면 켜고 마이크 사용하는 거 가능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박범진 형제님도 가능합니까? 네. 잘생긴 얼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회의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 나누는 동안 여러분에게 드렸던 원리들을 좀 살펴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일단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되셨으면 짝은 누구랑 지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서로 누구가 누구랑 연습을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대화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동안 무조건 대화를 이어가셔야 되고요. 시간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5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 그리고 다른 분하고 5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아마 자매님이 조금 적어서 2번 하시는 자매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괜찮나요? 어색했다. 그- 아닌가요? 재밌었습니까? 괜찮았나요? 네,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잘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좀 몇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의 두 번째 자꾸 제가 빙의가 덜 됩니다. 집사로서 여러분의 두 번째 만남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점이 좀 쉬웠습니까? 혹은 어떤 점이 좀 어려웠습니까? 요거 좀 몇 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대화하시면, 네, 자기소개까지는 쉬웠고 그 이후부터 어려웠습니다. 네. 자기소개만 쉽죠. 그다음부터 이제 공백이 이어지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나요? 한두 분 정도? 저, 사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어, 줌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운드가 겹치는 음,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음, 맞아요. 아까 보니까 어떤 팀들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 집중하라고 화면을 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면서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배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대화하지 않지만 어떤 면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형제님도 아까 잠깐 마이크 여셨는데 말씀하실 네, 거 그냥 있으시죠? 간단하게 네, 저희가 피드백하고 나면서 듣고 아는 내용이더라도 실제 대화에서 내 차례가 됐을 때 적용하는 게 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여포에서 벗어나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매님들 중에 한두 분 정도? 뭐 어떤 면이 좀 쉬웠고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혹시 나눠줄 분 계십니까? 시그널 하우스 규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게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년대회 갔다 온 후라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청년대회, 같은 그런 공통점인 청년대회니까 청년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되는 건 좋았는데, 동시에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게, 이제 뭔가 청년대회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쉬운 점이자 어려운 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옮겨가기가 쉽지 않죠. 네. 신소민 자매님도 아까 좀 뭔가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여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였어요. 좀 진지한 어떤 이야기 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 약간 그냥 네, 그런 얘기들을 가벼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 아까 미션 하나 드렸잖아요. 적어도 하나를 좀 알아봐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제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시도하셨나요? 그게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청년대에서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또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이제 뭐라고 하죠? 세 번째 질문에 있는 것처럼 편한 기분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막 의무감을 가지고 대화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데이트할 때 첫 만남이 이렇게 완전히 서로 완전히 친한 상태가 아니라면 다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오늘과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을까요? 좀 여러분이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몇 명 알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신 분들도 있고 데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요렇게 하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조금 편하다. 혹은 요렇게 하면 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 혹시 나누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다. 뭘 하면 좋다. 어, 저는 이게 질문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원래 되게 자주 웃거든요. 음, 근데 많이 웃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저를 보면서 좀 편하다라고 느끼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음, 너무 좋습니다. 박범지 형제님, 아까 마이크 여셨나요? 혹시? 네, 네. 이거는 방금 그 피드백을 얻었던 거기도 한데, 뭐, 하나의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답을 들으면은, 아, 그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는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이제 왜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네, 하는 팁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자매님들 중에는 형제님들도 괜찮습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요렇게 하면 대화를 할 때 좀 괜찮다. 상대방이 요렇게 해주면 더 좋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 말투나 톤을 좀 조절하고 그 템포를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냥 이렇게 주고 받고 진짜 대화를 하는 거에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계속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꼬투리 잡는다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저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래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혹시 저병까지 가봤어요? 그러면 저병까지는 그쵸. 저병 해봤는데 맨날 저도 가라앉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간다든지 수영장은 어디로 가세요? 저희 뭐 조치원에는 진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물이 되게 맑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수영복은 어디 거 사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입장에서 혹시 한두 분 정도 형제님들도 궁금하거든요. 요렇게 좀 형제가 좀 좋다. 아니면 요렇게 하면 좀 괜찮다. 센스 있다. 다들 지금 마음에 안 드셨군요, 오늘. 아까 다들 재밌게 대화하시는데. 저요. 네, 김나희 자님. 저는 생각했을 때 너무 약간 대화가 급하지 않았으면 약간 편안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 바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멈춘다던가 아니면은 약간 좀 너무 급해 보이는 대답들을 하게 된다면 좀 듣는 사람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나에게 맞춰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훌륭한 경청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미소로 이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러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김남희 자매님의 말씀도 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매님 중에 한 분 정도만 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이성 간의 대화를 이끌 때 좋지 않을까? 피드백 받은 것도 좋고요. 서로 피드백 나누는 것 중에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 채팅에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채팅? 심영모 자매님, 눈을 마주보고 경청하는 태도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감사합니다. 그 형제님들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짝 끼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고 자매님께 집중하는 모습, 또 자매님도 이렇게 그런 이 태도를 보여주면 눈을 바라봐주면 정말 이게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자매님이 그 이 형제님을 되게 싫어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 3번만 만나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실제로 만나주기로 했대요. 어떻게 그 꼴도 보기 싫은데 만났나 기회는 줬나 봐요. 그래서 3번을 만났는데 형제님이 그 3번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데이트를 한 뒤에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네, 그런 일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그 오늘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나눠드린 마빈 제이 에스틴 장로님의 말씀을 하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요 말씀은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PDF로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로도 가던데, 네, 둘 다 채팅창과 카톡방에 모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대화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원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성들 간에, 가족들 간에 한번 여러분의 어떤 것을 포인트를 잡으셔서 한 가지를 정해서 개선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요것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트한 사람 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양한슬 자매님, 혹시 지금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심을 요 부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화가 단순히 말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감정과 느낌과 걱정거리를 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소개를 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We've been married for 51 years. 54 years. We're celebrating our 25th wedding anniversary this year. Friday the 13th turned out to be the luckiest day of my life. I think what I love the most about Bruce is he's very kind. She's a good cook. Serene. He's a very compassionate person. She is truly the person I always wanted to be. I love it. She is the epitome of serenity. Oh, one surprise to me about marriage after all these years has been what a joy it is at this stage. I didn't know that it would be that wonderful again as it was, before we had all these little screaming Mimis. Well, it's not easy. Well, and the And biggest if anybody problem- thinks that you're going to be on your honeymoon for 51 years, it's ridiculous. Sometimes the tunnel's pretty long. Yeah, and dark. Well, it has been an enjoyable challenge because I've been introduced into a culture that I was just totally ignorant of. It was very hard for her, I know Yeah. that. What But hurt so much? You. I think I had to have been like in my 30s or early 40s. I just thought, this is it? This isn't fun. It didn't matter to me that Jim wasn't a member of the church because I loved him very much. And I thought if I only lived with him for this time only, then that was what I would be happy with. But a couple of years later, when our children started to come along, I realized that was not true, that I wanted to be with my children and him forever. Really, the only reason it worked in those early years is we both loved the Lord, and we taught our children to love the Lord. The secret to anything, I think, holding to the rod. If you hold to the rod and don't give up when things are hard, there's always a way through. President Hinckley always said it, that this will pass and that things will get better. And things always do get better. So you have to be patient and loving and see where it goes. Yeah. You're going to have ups and downs, but it's worth it. You cannot change someone to fit the mold you want them to be. I just respect his space and he respects my space. Love him the way he is. Be sure to buy 2 tubes of toothpaste. Well, I will say you are the love of my life. And I'm so grateful
that we have stuck it out this long, and I see us together another gazillion or Google. Do you say Google now? She's my babe. And I love you, and I love the fact that I'm going to have you by my side forever. I love him so much. Love being with him. How could you not kiss? Yeah.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오늘 배우신 대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동반자와도 대화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대화를 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가고 서로와 함께 그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서로를 지지하고 뒷받침해주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이야말로 해외왕국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이제 발걸음을 떼셨고 어색하고 힘드셨겠지만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데이트하실 때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시고 부부로서 생활하실 때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더 나와 상대방을 들어 올려주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예고 그리고 과제를 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시그널 하우스의 두 번째 모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데이트 패션룩을 발표할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패션룩을 좀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템플릿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제가 오늘 급하게 만드느라고 깔끔하죠? 주제는 그 컨셉은 유니클로도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니클로만으로도 이 정도 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쁜 게 좋은 겁니다. 깔끔하면서 데이드한 와이드 룩으로 와이드 셔츠와 와이드 팬츠로 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주제를 드릴 텐데요. 주제는 여러분 데이트룩인데 가을에 맞는 데이트룩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거든요. 지금 FW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트 가보시면 다 FW 데이트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은 똑같은 템플릿을 이렇게 드릴 건데요. 요 데이트룩 여기에 간단하게 뭐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시는 데이트룩 이미지들을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요 화면에다가 붙여 넣으신 다음에 PPT를 양식을 드리면 거기다 붙여 넣으셔서 수업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제출하시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그룹 내에서 패션룩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그 최고의 패션룩, 그 그룹에서 최고 패션룩 형제 거 하나 자매 거 하나를 선정해서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제 옷을 좀 고르셔고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는 실제로 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는 협찬을 좀 받아왔어요. 무려 7개, 아까 8개라고 말씀드렸네요. 7개인지 8개인지 잠깐만요. 제가 협찬은 좀 민감하니까 좀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업체에서 지금 여러분 하트 시그널에 협찬을 PPL을 주셨고 이 PPL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9개 업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신사고요. 무신사의 영원하라. 그 29cm고요. 가장 핫한 도메스틱 브랜드 여기 다 있다. 가격도 명품처럼 비싸다. 프리미엄 스니커즈. 명품을 싸게 사고 싶다고? 해외 직구로 재고만 있다면 바로 이곳. 파페치. 핫딜 올라오면 여기가 최고. 센스 명품을 원해? 우리가 다 보여줄게. 엔드 클로딩. 유러피안 감성 스타일링. 루이자 비아로마. 파리에서 가장 핫한 편집샵. 이젠 온라인으로. 물론 세일할 때만. 미스터 포터. 나이키부터 생로랑까지 평범한 것은 거부한다. 아소스.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찾는다면 바로 이곳. 그래서 여러분 예산은 제가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인당 300만 원 드리겠고요. 그 협찬
이 업체에서 여러분이 고르신데 여러분 그 수우파나 요즘 수우파 하는데 수우파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가면 이렇게 협찬하면 그 매장 들어가서 막 옷 골라서 막 입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템플릿에 여기 업체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션 아이템을 그러니까 여성은 자매는 자매 거 가져오는 겁니다. 형제는 형제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입고 데이트에 가고 싶은 패션 룩을 만들어서 템플릿에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들은요, 제가 지금 드릴 겁니다. 방금 드렸고요. 요 사이트들은요, 실제로 그 굉장히 패션계에서는 핫하게 쇼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10년 이상 사용해 왔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옛날에 저는 디올 패션쇼 이런 거 다 챙겨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살찌고 안 보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여유가 되시면 혹은 여유가 되시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세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아이템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특히 저기 프리미엄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결혼하실 때 명품 가방 사실 때 되면 타이밍만 잘 맞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명품 가방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게 소비를 조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요 협찬업체 다 들어가시 협찬업체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링크 방금 이제 카톡방에도 드렸고 여기 채팅방에도 하나 드릴까요? 가셔서 요 업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뭐 업체 여러 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링을 완성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괜찮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 협찬이었습니다. 이 협찬 굉장히 큰 업체들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업체들만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겨우 무신사 제가 껴줬어요. 아, 참 쉽지 않은데 무신사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300만 원 예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다들 예산 안에서 여러분의 스타일링을 잘 하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한 개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네, 혹시 꼭 여기에 있는 웹사이트만 사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이 사용하시는 브랜드나 어떤 웹사이트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브랜드는 아마 거의 있지 싶어요.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생로랑, 뭐 디올, 프라다 거기까지도 다 웬만한 건 다 있는 걸로 겹쳐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체들을 제가 매 눈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단 보셔도 좋고요. 근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에 내가 보는 브랜드는 없다. 여러분이 원하는 브랜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협찬 업체 리스트 혹시 이제 어디서 내가 가서 이걸 봐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의 협찬 리스트를 드린 거지 여기 안에서만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옷들을 보시면 다른 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자, 하트 시그널 하우스의 두 번째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가웠고, 자, 마치기 전에 이거는 나가시면 안 하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MVP 선발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링크로 들어가셔서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자매 MVP, 오늘의 형제 MVP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형제 1, 2, 3등, 자매 1, 2, 3등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자매님만 고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매님은 형제만님만 고를 수 있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한 분씩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를 잘했다든지 혹은 오늘 유독 이뻐 보였다든지 목소리가 오늘 좋았다든지 아니면 피드백 줄 때 잘 뒀다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자,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혹시 네, 들어가서 형제를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MVP 할 때 형제 자매 다 뜨고 형제도 필수 지문이라고 체크하라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처음이라서 아까 이거 손을 봤는데, 네, 수정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새로 고침 한 번씩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벌써 응답 15분, 16분 하셨고요. 좋습니다. 거의 다 하셨네요. 25, 24분 계신데 16분 하셨고요. 17분, 18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네요. 네, 요건 나중에 1, 2, 3등만 공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원래는 사실은 그 진짜 하트 시그널처럼 화살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이름 다 옆으로 해놓고 슉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화살표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심적 안정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자, 일단 대충 다 투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그널 하우스의 문을 닫기 위해서 혹시 폐기도 해주실 자매님 한 분 계실까요? 아까 형제님이 하셨으니까 자매님 한 분 자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수업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저희가 서로 알아보고, 또 데이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잘 배우고, 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편안히 잘 쓰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을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업을 해주신 정의선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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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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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